네, 빌딩과 기업을 모두 발전시키는 성장 전략가 황 소장입니다. 오늘은 의사의 재테크 로드맵 그리고 빌딩 로드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주위에서 의사분들이 재테크를 하는 순서가 어떤지 알고 있어? 대부분 집을 사고 뭐 그 외에 부동산을 하고, 그리고 요즘 많이 하는 거 이제 금융 투자 쪽. 금융 재테크 어떤 거를 해? 대부분 요즘 주식. 주위에 그 의사분들이 연령대가 어느 정도야? 다 제 또래 80년대생 초반. 향후에 어떤 목표를 위해서 지금 그런 재테크를 하는 건지 혹시 알아? 자식들도 있겠고 본인의 노후가 이제 편안해야 되니까. 자녀에게 돈을 주겠다는 거야? 아니면 뭐 어떤 걸 해주겠다는 거야? 자녀에게 주겠다는 게 큰 것 같아요. 뭐 예전에는 자기 자녀가 또 의사가 되기를 바랬는데 제 주변의 의사들은 또 그걸 바라진 않죠. 왜? 워낙에 힘든 길이니까. 제가 아는 두 커플은 둘 다 부부 의사거든요. 아. 그 집안이 다. 굳이 의사가 아니어도. 그러면 자녀들이 다른 걸 하는 거에 도움을 주고 싶다. 맞아요. 그 도움이 금전적인 걸로 도움을 주고 싶다. 네, 네. 금전을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잖아. 현금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이런 걸로도 줄 수도 있고. 그게 어떤 방식을 주로 선호해? 줄 수 있는 거는 여러 방면으로 다. 40대 후반인데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재테크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줄 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네. 맞아요. 네. 자립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지. 맞아요. 집은 이제 기본인 것 같고, 그 외에도 이제 자녀가 뭘 할지 모르겠지만 그 기반이 있냐 없냐가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잖아요. 왜냐면 이제 빈부격차도 커지고 따라갈 수 있는 직업이 이제 또 뭐가 될지도 모르니까. 넉넉하게가 금액이 어느 정도일까? 글쎄요. 50억 이상? 인당? 자녀? 네. 거의 인당 100억 정도를 줘야 되네. 그렇죠. 상속세나 증여세가 워낙에 세니까.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생활할 거 빼고 200억 정도가 있어야 50억씩 가는 형태가 되겠네. 어떻게 해야 제일 잘 가는 건지를 고민을 하고 이게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돈을 벌고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건지 차이가 나는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. 주로 우리가 세후 1억을 얘기를 하지만 집을 하나 해주려면 30억짜리 집 해주려면 60억 정도는 줘야 30억짜리 집이 되는 거고 5년 정도는 모아야 되는 거고 2명이면 이제 그게 뭐 10년이 훌쩍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현금성 자산을 만들어 주려면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. 온전히 본인이 돈을 벌어서 주는 거에서 좀 더 도움을 받고자 금융투자 같은 걸 하는 식이 되는 거거든. 근데 이거는 이 목적을 애초에 생각을 한다면 처음 시작이 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. 집이랑 그 정도의 돈을 주면 이 자녀들이 잘 살게 될까? 궁극적으로 똑같아요. 내가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자녀는 좀 쉽게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. 근데 나는 그건 좀 생각이 달라. 돈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거랑 이 밑에 또 자녀가 생겼을 때 얘까지 그렇게 하는 것 내지는 대대로 가게 하는 것, 그러니까 롱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. 이게 되려면 사실은 돈을 주는 것 플러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난 첫 번째라고 생각하거든. 근데 이 잘 운영하게 하는 거는 교육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교육이 되려면 그걸 보여줘야 돼. 능력이 없으면 이 집에 살면서 물려받은 돈으로 생활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많거든. 1세대 부자인 분들이 이 자녀의 그 다음 자녀가 별 볼 일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. 아주 많아. 집은 운영할 게 없는 거잖아.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 그리고 받은 돈으로 생활비를 써. 이게 다인 거야. 물론 그 친구가 정말 대단하게 뭐 생각이 있고 하다면은 이렇게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랑은 난 완전 다르다고 생각해.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준 다음에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. 과거에는 자녀를 의사가 되길 원했단 말이야. 왜? 돈을 버는 원천이 의사기 때문에 너도 의사를 해야 이 정도를 벌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. 근데 지금은 의사가 힘드니까 돈이랑 집을 해줄 테니까 넌 편안하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거나 이 다음 때까지 넘어가지 못하는 거야. 예전엔 의사였다면 지금은 재테크나 이런 쪽으로는 적어도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. 건물을 물려줬어. 건물도 솔직히 말하면 이 대에서 끝나. 상속세나 증여세까지 다 준비해놓고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내려갈 때 두세 명이 되면 그거는 다 없어지게 되거든. 건물을 해서 어떻게 불려가는지까지 여기가 배워줘야 준비가 된단 말이야. 그러면 건물 투자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내가 왜 건물을 샀고 그리고 건물을 사서 월세가 어떻게 나오고 이걸 내가 어떻게 모아서 한다를 적어도 얘가 알아줘야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실력을 어느 정도를 갖게 되는 거야. 그거를 이 친구도 이 다음에 알려줘야 되는 거지.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뭐 운동선수들 부모님이 건물 사면서 자녀들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해주고 이걸 왜 한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왜 산다 내지는 이게 왜 위치가 좋다 이 친구가 그걸 알고 전달이 된단 말이야. 이런 것들을 빨리 알려줄수록 난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. 어떤 방법으로 물려주실 것 같아요? 그건 직접 와서 봐야 돼.
당사자가 왜 고민하는지, 이거에 대해서 뭐 때문에 망설이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돼. 그러면 이 친구가 배우는 거야. 과정을 함께 하는 데서 배우는 거지 말로 알려주거나 책을 보거나로 배울 수는 없어. 그게 그렇게 된다면 전문가라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. 의사가 수술하고 뭐 시술 배우는 것도 실제로 가서 보는 거잖아. 그리고 해보는 거잖아. 같이 다니면서 이 친구의 생각을 들어보고 또 얘기해 주는 거야. 진짜 재밌는 게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지식이나 특별한 경험은 존재하지 않아. 모든 분야는 난 다 똑같다고 생각해. 근데 어른들만 해야 된다, 어른들만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애들은 아직 돈에 대해서 알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전달이 안 되는 건데, 사실 투자라는 거는 별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거든. 괜찮은지 보는 안목. 근데 이거는 50살 60살이 돼야 생겨? 아니야. 경험을 언제부터 했고 어느 정도의 결정을 해봤고 그 결과를 받고 이거에 의해서 안목이 생기는 거지, 일정 나이가 생기고 다른 분야의 경험이 쌓여야 이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.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친구가 그런 경험을 같이 하게 해주는 거야. 그냥 건물만 준다, 반쪽만 주는 거지. 도널드 트럼프 책 보면 그 어릴 때 아버지 공사 현장도 다 같이 다니면서, 그때는 못이 비쌌대. 그래서 못을 막 줍고 다니면서 뭐 그걸로 뭐 고철 팔기도 하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. 예를 들어서 60살부터 65살 동안 한 경험을 같이 했다면 얘는 아버지의 내공에 적어도 80%는 갖게 된단 말이야. 건물에 대해서는. 거기서부터 시작되잖아. 얘가 뭘 하려면. 다른 사람이랑 시작선 자체가 다르지.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자금보다 더 큰 걸 하는 거를 되게 두려워한단 말이야, 사람들이. 집 사는 것까지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. 왜냐면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. 집이 비싸봐야 예를 들면 뭐 100억, 200억 한다고 쳐. 건물은 뭐 수천억이 넘어가잖아. 일반적인 예를 들면 50억짜리 집 사본 사람이 100억짜리 건물 사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야.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이걸 결정하는 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엄청 크단 말이야. 이거를 내가 해봤어? 혼자 해본 거랑 자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한 거랑은 완전히 달라. 그걸 간접 경험하거든. 자산을 물려받거나 했을 때 그런 결정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. 빌딩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된 거야. 성인이 되기 전에. 예를 들면 나중에 애들한테도 해줘야 돼. 이렇게 되는.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돼야 난 지키는 거는 소극적이라고 보고 늘릴 수 있는 그게 돼야 적어도 지키게 되는 거잖아. 자산 증식이라는 게 돼야 물가 상승률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자녀와 같이 해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봐. 물론 모든 금액을 다 오픈하고 할 수도 있어. 근데 그것도 단계별로 해야 돼. 대학생이야. 근데 우리 집에 얼마 있고 오빠가 이렇게 고민한다고. 난 놀아도 되겠구나. 난 공부 안 해도 되겠는데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자랑 삼아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해줘야지. 진짜 재밌는 거는 이 부모님 수준이랑 이 자녀 수준이 똑같아. 왜? 둘 다 안 해봤거든. 부모님 수준이 되거나 이걸 넘어서는데 하루가 안 걸려. 왜냐면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다 찾아볼 수 있거든. 얘기가 통해. 그냥 같은 수준이 돼. 더 해본 게 아니잖아. 그 다음 과정을 같이 하는 거야. 그러면 이 친구가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되지. 잘 생각해 보세요. 집을 사고 나서 돈을 모으고 나면 1, 20억 되면 그 뒤에 뭘 할지 모릅니다. 대부분. 하나에 몰빵돼서 투자되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나눠져 있어. 근데 그러더라도 하나에 5억, 10억이 넘어가면 하루에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더 투자하기가 어려워. 그러면 그 뒤에는 부동산으로 가야겠다, 건물로 가야겠다는 게 반드시 있단 말이야. 최종적으로는 건물로 안 가기가 힘들어. 이거를 안전자산으로 옮겨놓고 싶거든. 근데 그 전에 건물 안 해봤는데 그때 가서 하겠다? 이거는 거의 하기가 어렵거든. 그렇기 때문에 자산 불리는 거에 영향력을 어디까지 내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할 행동이나 그리고 내가 이거를 혼자 알고 있을 건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까지 공유를 할 건지 이거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부모님께 영향을 받은 그 교육 방식을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?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뭐 집을 사니 많이 이런 걸 다 들었어. 그것 때문에 왜 고민이고 부모님의 의견 충돌이 있고 막 이런 것까지 다 들었었고. 형제분이 계시잖아요. 근데 이제 소장님은 그 길로 갔고 동생분은 그 길로 가지 않는 그 이유도 이게 성향 때문도 있겠지만 관심도의 차이도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성격이 다른데 예를 들면 내가 그걸 접하지 않았으면 나는 또 안 갔을 수도 있지. 나도 처음 건물을 할 때 확신 속에서 했지만 그래도 부모님한테 물어봤어. 더 확신하고 하게 됐단 말이야. 근데 만약에 부모님 그때 야 하지마, 왜 굳이 지금 해? 아주 중요한 워딩이죠. 만약에 했다 잘못되면 부모님이 어려움도 있었고 손해보는 때도 있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부모님이 원하는 어느 정도의 그림을 만들게 됐고 나도 그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내가 알아보고 그리고 물어보기도 한 거니까.
내 동생은 그쪽으로 정확히 가진 않았지만 나는 그런 경험을 안 했으면 또 지금이랑 달라졌을 수 있지. 그건 알려주는 건 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. 이 영상을 왜 찍게 되신 거예요? 이게 안타깝지. 왜냐면 집도 샀어. 내가 생각한 대로 했어. 아직 뭐가 많이 남은 것 같은데? 준비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? 돈을 더 벌어야 될 것 같은데? 이 상황에 딱 직면한단 말이야. 그때그때 생각해서 진행을 하면 왜 막히냐면 집을 사놨는데 자녀들 명의로 산 건 아니야. 근데 내가 있는 자금으로 세금은 낼 수 있어. 근데 나는 뭘로 생활하지? 은퇴 후에? 7년 뒤에 은퇴하려고 하는데 그때 은퇴가 안 되겠네? 왜 이 상황에 된 거지? 했던 투자들도 다 이익이 생겼고 어느 정도 현금 흐름도 있는데 처음에 목적과 로드맵을 잘못 짜서 그래.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단 말이야. 이 집을 재테크를 위해서 샀어요? 거주를 하기 위해서 샀어요? 아니면 둘 다를 위해서 샀어요? 가는 노선이 완전히 달라요. 그 뒤에 또 돈이 모였어요. 또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,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한 거예요?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한 단계라서 한 거예요? 아니면 주변에 누가 좋다고 해서 한 거예요? 다음에 돈 모이면 뭘 할지 모른다. 이거 로드맵 없는 거예요. 목적도 없는 거예요. 열심히 살지만 결과가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가 안 된단 말이에요. 처음부터 잘못 잡은 거예요. 왜냐면 본인이 그만큼 돈을 벌지 몰랐어요. 내가 돈을 벌어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거예요. 30억이 있으면 강남에 건물을 살 수가 있어요. 이거 몰랐던 사람들 많습니다. 이걸 알고 있다고 해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적습니다. 30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. 돈은 벌지만 정체돼 있어요. 다음에 뭘 할지 몰라요. 현금성 자산도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썩혀두고 있단 말이에요. 내가 생각하는 그 목적지가 이렇게 그냥 가만 놔둬도 도착할 수 있는 정도의 목적. 그 기준이 생기는 거는 주위에 본인보다 나은 사람이 없고 지금 나의 상황을 갈망하는 사람들도 이미 많으니까 이 정도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거죠. 자녀 수대로 집 한 채, 본인 집 한 채, 그리고 현금 뭐 한 30억, 예를 들어서 뭐 상가에서 월세 뭐 500에서 그 외에 다른 부동산들 조금 있는 정도? 내가 지금 하는 생활을 앞으로 쭉 하면서 자녀들도 내가 했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. 아까 말한 것처럼 목적을 제대로 못 잡은 거예요.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.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드리면 건물을 하나를 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생각해 보세요. 아무 목적 없이 하는 거는 저는 사실 본인이 지금 하는 재테크보다는 낫지만 어마어마하게 낫다고 생각지는 않아요. 그 다음에 또 하겠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하는 거예요. 그것들을 향후에 합치던 아니면 개수가 늘어나던 해서 내가 아주 큰 건물을 사겠다라는 거를 목적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렇지 않고 건물 하나 산다 안 해도 크게 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.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생각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자녀들도 내가 한 생활 정도까지를 내가 케어해주고 싶다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. 그게 되려면 목적부터 다시 잡아야 돼요. 그리고 건물을 살 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. 건물 언제 사는 게 좋을까요? 돈 좀 더 모아서 더 큰 걸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? 이런 질문을 왜 하게 되냐면 목적과 로드맵이 없어서 그래요. 난 있는데요? 본인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잡은 목적과 로드맵이라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한 달에 1억 정도를 모아요. 1년에 뭐 12억, 10년이면 뭐 120억을 모으겠죠? 대부분은 내가 10년 동안 벌 거 120억 이 정도를 생각하지 않고 1년에서 3년 가지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걸 건물 하나 사냐 안 하냐 여기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어요. 정확히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알고 로드맵을 세워야 극대화할 수 있어요. 근데 그걸 모르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안타깝죠.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그런 게 참 안타까워서 그래요. 목적도 있고 로드맵도 있고 성실성도 있고 행동력도 있어요. 이런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됐을 때의 모습이 뭔지 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. 자녀들 생활 쭉 이게 얼마든지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돈을 모으고 이 다음 투자 뭐 해야 될지 찾아봐야 된다. 이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. 다음에 모일 것까지 다 계획이 서 있어야 돼요. 그게 없으면 지금 멍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. 집 하나씩을 해주겠다. 이것만으로도 일단 기반 다지기는 끝난 거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정도 한 게 아닐까요? 내가 집까지는 사주고 나머지 인생을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한다고 하면 그게 맞습니다. 근데 집을 해주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? 얘가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잖아요.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. 돈의 그릇이 크지 않은 사람한테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제일 잘 됐을 때 유지란 말이에요. 근데 우리는 상속세랑 증여세가 있는 나라잖아요. 그럼 그 다음 자녀한테는 갈 게 별로 없을 거예요. 내가 한번 한 결정이 앞으로 100년, 200년 계속
영향을 미치는 결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올바른 쪽으로. 찾아오시는 분들이 의사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. 안타까움을 느꼈다는 거는 소장님이 그런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봤다는 뜻인 거잖아요. 이 상황의 초입이냐 중반이냐 끝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대부분의 이 상황이 있어요. 재테크의 부분적인 면에 대한 공부는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확히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은 거의 없어. 그렇기 때문에 이 로드맵이 제대로 선 경우는 뭐 없지. 제 영상을 보고 목표를 300억, 500억 잡는 경우는 있는데 그 목표라는 거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야 목표잖아요. 우리가 여행 날짜가 없으면 여행 계획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면 그 시점도 정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. 큰 꿈이 있고 그 다음 목적이 있고 그 다음 로드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. 이게 있어야 엉뚱한 방향으로 안 간다는 거죠. 예를 들면 300억이 목표예요. 300억까지 갔어요. 내가 이룬 이 300억의 구조가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구조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. 도달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. 일정 금액까지 채울 수는 있어요. 예를 들면 내가 현금으로 1년에 한 10억씩 모아요. 10년 가니까 100억이야. 100억 더 모으려면 어떻게 돼요? 10년 더 해야죠. 내가 일할 수 있는 기간까지 번다고 해도 맥시멈 금액이 정해져 버리는 거잖아요. 내 자산이 계속 성장성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.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집이 100억이 됐어요. 근데 이 집값을 활용하려면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. 근데 여기 계속 살고 싶어. 증식이 될 거예요. 그렇지만 활용할 수는 없죠. 이 상태가 되면. 그러면 여기서 막히는 거죠. 이거는 내가 목표는 있었으나 내 꿈이 없었던 거예요. 꿈과 목표가 다 여기였어. 그럼 문제가 없어요. 근데 사람 재밌는 게 이제 꿈과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그 위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다음 단계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거나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지금의 방식으로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방식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 무료해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답답함을 느끼는 단계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2단계, 3단계, 4단계 그리고 계속 뭐 예를 들어서 쫓을 수 있는 꿈이 있다거나 이런 방식이 되면 그 방식을 자녀와 공유하게 된다. 너무 재밌겠죠? 부모님도 이미 안목이 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해야 효율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건 그렇지 않아. 초보가 쓴 영어책이야. 초보가 초보 마음을 알아. 건물 사는 거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. 간단히 생각하면 이걸 자녀도 이해할 수 있어요. 적어도 중학생만 돼도 이해는 할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이제 그걸 얘기해 주면서 또 어떤 얘기를 같이 해줘야 이게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저는 간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뭐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. 네,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의사분들이 대부분 하는 방식의 재테크를 얘기해드렸고 그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사분들이 가고 있는 대부분의 이 재테크 내지는 빌딩 로드맵 어딘가에 있다면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